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곳곳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경지와 도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논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 논인지 도로인지 분간도 되지 않습니다. 모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들은 또 많은 비가 쏟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소항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빨리 이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비가 많이 오면은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농민들 걱정입니다. 계단과 산책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에 운행 통제선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광주 전남에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례 성삼재와 해남 땅끝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영암과 곡성은 40mm 이상, 광주 풍암은 37.5mm를 기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에 이어 영암에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나주의 한 주택가에선 축대가 무너지고 구례에선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을 덮쳤습니다. 여수의 한 요양원에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돼 환자와 의료 인력 등 6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양림동에선 주택 지붕이 내려앉았고 영산강 남평교 지점과 섬진강 구례교, 금곡교 지점엔 홍수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틀간 광주 전남 119 상황실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비는 오는 18일까지 최고 250mm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최근 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적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북댐의 저수율이 만수인 10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젯밤 9시 20분을 기해 동북댐 저수율이 100%를 기록했다며 저수율 86% 이하 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량을 방류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댐 저수율이 만수위를 기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과 조절지댐은 55.56%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174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금곡동, 광산구 산월동 주민과 전남 구례 산동면 주민, 그리고 군 부대원 등 모두 174명이 급경사지 붕괴에 대비해 마을 회관이나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4일 광주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바닥 물고임이 반복되는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의 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야외 주차장으로 건립한 송정역 주차 빌딩에서 물고임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수벽 설치와 집수 간 연결 공사 등을 통해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 문을 연 송정역 주차장은 빗물이 옥상층에서 경사면을 타고 흘러들어오고 저층부 집수 간 연결 부위가 직각 구조로 설치돼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주가 시작돼 오는 2029년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광주 광천동 일대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17년간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주민 간 갈등과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조합장 비리 의혹과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하고 개발 방식도 5천여 세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존 소유권과 영업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사업 이후의 권리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로부터 인가받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이주와 철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이주를 시작해 2029년 말까지 5천여 세대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하는 기간이 한 24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24개월 안에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특별건축, 관리처분 계획, 정비계획 변경, 모든 변경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이 조합 일정이 갖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급매물들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버렸고요. 그래도 관리처분인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자분들한테는 접근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프리미엄은 조금 상향될 수는 있겠죠. 다만 평형과 세대수를 조정하는 설계 변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녹아있는 광천 시민아파트 보존 방안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17년 만에 본격화된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향후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광주 도심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입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바다에 뛰어든 20대가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해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비관해 바다에 뛰어든 20대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A씨는 인근 행인이 인명구조함에서 던져준 구명부환을 잡고 있어 다행히 급박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5m가량 차를 이동한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거리 등의 사정이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위반 사례 40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6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20건을 적발해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했습니다. 또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의심, 미신고 증여 등의 18건은 국세청으로 통보했고 나머지 2건은 행정 계도했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 개막합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세부 프로그램과 전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세계 40여 국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밋 디자인을 주제로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시내 일원에서 오는 11월 7일까지 62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맞춘 2023년 전라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이송을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닥터 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신안과 진도 등 5개군 28곳에 착륙장 시설과 장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없는 도서마을 86곳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간호사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체육진흥팀을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조직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안군은 본래 체육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서 문화관광 관련 실과에 조직되지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안군 체육진흥팀은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행사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